박 차장, 모든 일에 그렇게 두 눈 부릅뜨고 달려들 필요 있습니까? 최민준 이사가 두툼한 인수준비 서류 폴더를 무슨 싸구려 식당 메뉴판처럼 흔들며 비아냥거렸다. 그냥 실무예요. 뇌수술이 아니고. 그는 혼자 침침거렸다. 아무도 따라 웃지 않았다. 놀랄 일도 아니었다. 이 건물에 발을 들인 지 첫 주 만에 그는 이미 사무실 가구 배치를 바꾸고 신탁 자금으로 태어난 부잣집 아들 생일 파티의 색종이 조각처럼 온갖 비즈니스 용어를 퍼부어댔다. 회사 전체를 스스로의 무능함에서 구원해야 한다는 사명감에 불타는 듯했다. 박서연 차장은 그저 천천히 눈을 한번 깜빡였다. 대꾸 없이 스프레드 시트를 훑어보며 커피만 홀짝였다. 최 이사가 마치 어린애가 사인펜을 휘두르듯 온통 붉은 잉크로 난도질해 놓은 바로 그 서류였다. 그는 롤오버 구조가 미완성이라는 것조차 눈치채지 못했다. 파일링 색인도 리스크 검토 완료 서명도 없었다. 그는 또한 박 차장이 필기를 하지 않는 이유를 눈치채지 못했다. 그녀는 이미 모든 줄을 통째로 외우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직 사람들이 회의실에서 그녀의 이름을 경외심을 담아 속삭일 줄 알던 시절, 그들은 그녀를 금고라고 불렀다. 운영팀에서 10년, 그중 7년은 마치 회사의 특수부대원처럼 임원진이 남기고 간 모든 전략적 구멍을 조용히 메우는 데 바쳤다. 기계 속 유령에게 박수를 쳐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시스템이 휘청일 때면 박서연은 이미 수리 지침서를 인쇄하고 결제까지 받아놓은 상태였다. 2번씩이나. 그런데 이제 최민준이 무슨 경쟁사에서 낙하산으로 내려와 자신의 자존심을 철거용 해머처럼 휘두르고 있었다. 그는 인턴 앞에서 그녀를 박대리라고 불렀다. 그녀의 재능을 집중시키기 위해 프로젝트 목록을 난도질했다. 그녀의 성과급을 재평가 대상으로 올렸다. 그는 그녀를 해고하지 않았다. 더 나쁜 짓을 했다. 그는 그녀를 투명인간으로 만들었다. 자, 이 흥미진진한 이야기에 더 깊이 빠져들기 전에 잠시만요. 이미 이야기에 몰입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 없이 듣기만 하시는 95%의 청취자 여러분, 저 빨간 구독 버튼이 최 이사의 리더십보다 더 외로워하고 있습니다. 눌러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계속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저희 팀에게도 큰 의미가 있고요.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죠. 그 주 금요일, 그녀는 인수계획회의에 초대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녀의 이름은 초대 명단에서 사라져 있었다. 그녀가 공들여 관리해온 사모펀드 B사의 담당자는 며칠째 답이 없었다. 최민준이 모든 것을 재편했다. 효율성을 위해서라고. 그는 마치 그것이 칼이 아니라 기도문인 것처럼 말했다. 박서연은 뛰쳐나가거나 불평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상황에 적응했다. 유리로 된 회의실 문에서 자신의 이름표를 조용히 떼어내고 아무 말 없이 자리로 돌아왔다. 하지만 무언가 변했다. 그녀는 접근 제어 시스템의 6단계 아래 깊숙이 묻혀있던 폴더를 다시 열었다. 내부 승인 조건부 트리거 V2.1 4년 전 조용히 규정 준수 시스템을 개편하며 그녀가 직접 작성했던 조항에 이미 그녀의 이니셜이 찍혀 있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존재조차 몰랐지만 시스템은 알고 있었다. 누군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기 전까지는 절대 필요 없는 그런 종류의 조항이었다. 사무실 건너편에서 최민준이 자기 농담에 너무 크게 웃고 있었다. 신입 분석가들은 마치 인질극 상황에 처한 것처럼 웃었다. 박서연은 그저 시스템의 체크박스 하나를 클릭했다. 검증자 토큰 활성화, 지정 인증자.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월요일이 되자 운영팀의 기류가 바뀌었다. 그녀의 팀원들이 그것을 느꼈다. 주니어 직원들이 비공식적인 검토를 위해 그녀에게 보고서 초안을 가져오기 시작했다. 몇몇은 자신들이 작성하지 않은 보고서에 서명해야 하는지 물었다. 박서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거나 미묘하게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말을 아꼈지만 그녀의 침묵에는 무게가 실려 있었다. 점심시간, 그녀는 최민준이 휴게실 옆에 붙여놓은 분기별 로드맵을 흘끗 보았다.
그녀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다. 하지만 사모펀드사의 로고는 크고 굵게 박혀 있었다. 그 로고가 문제였다. 그 파트너십, 그 관계 전체는 박서연이 맨바닥에서부터 쌓아 올린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여전히 그들의 여의도 사무실에 처음 걸어 들어갔던 날을 기억했다. 실무진과는 악수도 하지 않겠다던 부사장 앞에 앉아 그가 놓친 5억 원짜리 회계 오류를 30분 만에 잡아내 존중을 얻어냈던 그날을. 그 후 그는 그녀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우리는 당신네 상사들은 안 믿어. 박 차장님 숫자만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신뢰가 시험대에 오를 것이었다. 박서연은 자리로 돌아와 바탕화면의 메모장을 열고 타임라인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창체는 인사팀이나 최민준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오직 그녀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 그녀는 파일 제목을 8.1 비상계획 타임라인 미검증 트리거로 정하고 그 아래에 굵은 글씨로 썼다. 회의에서 당신을 배제시킨다면 당신 없이는 계약을 성사시킬 수 없게 만들어라. 박서연은 유능함의 장래 행렬처럼 박스들이 굴러가는 것을 책상에 앉아 지켜보았다. 정오가 되기 전에 이사 3명이 사라졌다. 부사장 2명은 컨설팅 역할로 전환되었는데 이는 금요일까지 당장 꺼져라는 정중한 회사 용어였다. 모든 자리는 최민준이 직접 뽑아온 그가 마지막으로 빙산에 처박았던 난파선에서 탈출한 망명자들로 채워졌다. 그들은 비싼 향수 냄새와 평범하기 짝이 없는 파워포인트 자료 냄새를 풍기며 들어왔다. 그중 블레이크라는 놈은 첫날 안내 데스크 직원과 하이파이브를 하기도 했다. 또 다른 놈은 월간 예측 보고서를 귀엽다고 평하며 진짜 사나이 예산으로 이름을 바꾸자고 제안했다. 박서연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저 헤드셋을 고쳐 쓰고 추적 대시보드를 최소화한 채 계속 움직였다. 목요일이 되자 그녀의 캘린더는 깨끗하게 비워졌다. 그녀가 8년간 이끌어온 회의들은 취소되었다. 그녀가 시작했던 업무 스레드는 이제 유령 도시처럼 변했다. 최민주는 그녀에게 미리 알려주는 대신 마치 추수감사절 칠면조를 해체하듯 그녀의 업무를 조각내어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뼈다귀만 던져주었다. 그녀는 더 이상 사모펀드 딜 관련 메일 수신인에 포함되지 않았다. 공급업체 포털 접근 권한은 읽기 전용으로 바뀌었다. 그녀가 회계팀의 이중 청구 문제를 지적하자 답장은 알리사라는 이름의 누군가가 모두 소문자로 쓴 어깨를 으쓱하는 이모티콘뿐이었다. 마지막 결정타는 내부 프로젝트 추적 시스템에 그녀의 역할이 행정감독 선택사항으로 기재되었을 때였다. 선택사항. 박서연은 분노하지도 울지도 않았다. 그저 코로 길고 조용하게 숨을 내쉬고는 지난 인수주기 이후 한 번도 건드리지 않았던 파일 디렉토리를 클릭해 들어갔다. 운영팀 내부 통제 레거시 조항 인증 토큰. 그녀는 검증자 할당, 레거시 시스템 전용이라고 표시된 줄로 스크롤하여 딱 한 가지를 추가했다. 토큰 PSY, 베타적 권한, 그리고 그녀는 조용히 변경 기록을 보관 처리하고 파일을 암호화한 뒤 사본을 개인 백업 드라이브로 전송했다. 그 한 줄은 무해해 보였다. 그저 낡은 시스템 언어일 뿐. 하지만 그것은 갓 페인트 칠한 바닥 아래 지뢰를 묻는 것과 같았다. 누군가 발을 헛디디기 전까지는 아무도 보지 못할 것이다. 다음 주 내내 그녀는 개인 노트 앱의 비밀 타임라인을 구축했다. 자신이 제외된 모든 회의, 재할당된 모든 업무, 자신의 검토 없이 수정된 모든 파일. 그녀는 누구를 탓하지도 사견을 덧붙이지도 않았다. 그저 범죄가 일어나기도 전에 증거를 목록화하는 법의학자처럼 모든 것을 기록했다. 이건 편집증이 아니었다. 준비 작업이었다. 박서연은 최민준이 자신이 조용히 사라져 주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운영팀 리더는 섹시하지 않았다. 헤드라인을 장식하거나 투자자들 앞에서 발표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비계 스카폴딩이라는 게 원래 그렇다. 누군가 그걸 뽑아내고 건물이 삐걱거리기 시작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그 존재를 알아채지 못한다. 젊은 분석가들도 그것을 감지하기 시작했다.
그들 중 한 명이 그녀의 책상으로 와서 속삭였다. 저기요. 재무팀에서 3분기 보고서 검증을 그냥 건너뛰는 게 정상인가요? 박서연은 유자차에서 눈을 들었다. 서명했어요? 그가 망설였다. 아니요. 잘했어요. 하지 마세요. 그녀는 다시 타이핑을 시작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그날 오후가 되자 세 개의 다른 팀에서 잠깐만 봐달라며 그녀에게 문서를 전달했다. 마치 그녀가 무슨 지하 조직의 규정 준수 전문가라도 되는 것처럼. 한편 최민주는 암탉 소굴의 수탉처럼 사무실을 활보했다. 그는 유리문을 열어놓고 시끄럽게 회의를 주재하며 시너지나 고인물은 쳐내야 한다 같은 말을 썼다. 그는 지나가면서 박서연을 든든한 실무자라고 불렀는데 마치 마감 시간에 바텐더를 부르는 듯한 투였다. 그녀는 조용히 한번 응수했다. 그가 사모펀드 딜의 공급업체 청구서를 검토했냐고 물었을 때 그녀는 말했다. 더 이상 제 소관이 아닙니다. 그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 순간 박서연은 자신이 공식적으로 투명인간이 되었음을 알았다. 하지만 투명인간이 된다는 것은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고 움직일 수 있다는 뜻이었다. 그날 밤 그녀는 운영팀 업무 규정집을 다시 열어 조용히 조항 하나를 추가했다. 자세히 보지 않으면 눈에 띄지도 않을 조항이었다. 모든 레거시 MA 거래에 대한 최종 검증은 지정된 토큰 보유자에 의해 인증되어야 함. 단일 지점 결제, 원 인증자의 서면 부서 후수 없이는 어떠한 재정에도 허용되지 않음. 그리고 그녀는 로그아웃하고 의자를 밀어넣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차로 걸어갔다. 하지만 무언가 변했다. 비계가 흔들리고 있었다. 바닥이 삐걱거렸다. 박 차장. 최민준이 사무실 전체에 들릴 만큼 큰 소리로 말했다. 이 회의는 임원회의야. 자리에서 대기하고 있어. 그래. 마치 2025년에도 여자에게 아가씨라고 부르는 게 여전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남자에게서나 기대할 법한 그런 능글맞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컨퍼런스 룸 테이블 주위에 앉은 그의 신입 돌만이 몇 명이 불안하게 킥킥거렸다. 한때 박서연을 2개월 동안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던 주니어 분석가는 마치 신발이 자신을 구해줄 것처럼 바닥만 쳐다봤다. 박서연은 눈도 깜빡이지 않고 움찔하지도 않았다. 그저 의자에 등을 기대고 유자차의 꿀을 부드럽게 저은 뒤 마치 최민준이 이 건물에 있지도 않다는 듯 유리병 너머를 응시했다. 그 고요함 뒤에는 수술용 메스처럼 날카롭게 벼려진 침묵이 있었다. 최민준은 마치 코트 거리를 무시하듯 그녀에게 등을 돌렸다. 자, 팀원들. 딜 포인트를 논의해봅시다. 거의 다 왔어요. 그는 두툼한 딜 폴더를 마치 자신의 보너스를 부화시킬 황금 거위라도 되는 양토닥였다. 컨퍼런스 룸 문이 닫혔다. 박서연은 움직이지 않았다. 15분 후 문이 살짝 열리더니 회사 회계팀의 김대리가 나왔다. 그는 아직 자리를 지키고 있는 몇 안 되는 원년 멤버 중 한 명이었다. 그는 박서연 쪽으로 서류 한 장을 흔들었다. 공급업체 내역서 좀 다시 확인해줘요. 그는 시선을 애써 피하며 서류를 건넸다. 사모펀드 인수에 연관된 130억 원짜리 청구서였다. 박서연의 시선이 서류 상단을 훑었다. 공급업체 라우팅, 자산 분류, 성과 연동 지급 보류, 그리고 마침내 눈에 들어왔다. 하단에 검증자 필드가 비어 있었다. 그 필드는 100억 원이 넘는 거래에서는 자동으로 채워지지 않았다. 그리고 규정상 그 필드에는 아이디 하나가 들어가야 했다. 그녀의 아이디가 4년 전 박서연이 대규모 자산 이전에 대한 검증 규칙을 직접 작성했기 때문이다. 누군가 수동으로 시스템을 우회했다면 시스템은 누락된 토큰을 즉시 경고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조용히 그 부재를 기록할 것이다. 마치 잠긴 캐비닛 안에서 시한폭탄이 똑딱거리는 것처럼 그녀는 서류를 2번 읽는 동안 침묵을 길게 늘어뜨렸다. 그녀의 시선은 서명란에서 느려졌다. 누군가 최민준의 이니셜을 휘갈겨 놓았다. 조잡하고 너무 컸다. 마치 현장 학습 신청서에 엄마 이름을 위조하는 어린애처럼. 박서연은 유자차를 한 모금 마셨다.
그러고는 아무런 의식 없이 청구서를 김대리 쪽으로 다시 밀었다. 괜찮은 거죠? 그가 혼란스러운 듯 물었다. 이제 그쪽 소관이에요. 그녀는 표정을 읽을 수 없는 얼굴로 말했다. 그는 그녀의 말투에 서린 냉기를 알아채기엔 너무 정신이 없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회의실로 돌아갔다. 박서연은 자리로 돌아왔다. 전화를 걸지도 경고 메시지를 보내지도 않았다. 그저 자신의 미검증 트리거 파일을 클릭해 열고 맨 끝으로 스크롤하여 새로운 한 줄을 입력했다. 공급업체 청구서 44비, 130억, 토큰 아이디 없음, 최민준 이니셜 서명, 오전 10일 37,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맴돌았다. 내부 감사팀 메일함에 경고 메시지를 보낼까 고민했다. 그냥 툭 건드리는 정도로. 하지만 아직은 아니었다. 최민주는 그녀가 투명 인간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 그러니 그녀가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게 내버려 두자. 컨퍼런스 룸 안에서는 유리벽을 뚫고 불안하고 억지스러운 웃음소리가 흘러나왔다. 누군가 박수를 쳤다. 아마도 블레이크일 것이다. 언제나 회사에서 유행하는 캐치프레이즈가 나올 때마다 훈련된 물개처럼 박수를 치는 놈. 박서연은 파일 안에서 깜빡이는 커서를 응시하다가 다른 창을 열었다. 시스템 콘솔 창이었다. 그녀는 지난 90일간의 검증자 로그에서 자신의 이름을 검색했다. 한 건이 일치했다. 그녀의 토큰. 2주 전 그녀가 시스템에 하드와이어링한 레거시 인증자 조항에 연결되어 활성화된 상태였다. 재정의 기록 없음, 백업 없음, 서명할 수 있는 사람은 그녀뿐이었다. 박서연은 의자에 등을 기대고 팔짱을 끼고 기다렸다. 그녀는 최민준이 청구서가 처리되었다고 생각할 것을 알았다. 그는 실제 원장 시스템을 확인하지 않고 그의 새 팀이 캔바로 만든 예쁜 그래프만 볼 것이다. 마치 그것이 그들을 진짜 분석가로 만들어주기라도 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는 규정 준수 항목이 체크되었다고 가정할 것이다. 그와 같은 사람들은 항상 그렇게 가정하니까. 그녀는 그를 내버려 두었다. 이제 문제는 그가 무엇을 망쳤느냐가 아니었다. 시스템이 언제 그것을 알아챌 것이냐였다. 이건 편집증이 아니었다. 수학이었다. 하나의 누락된 검증자 태그, 하나의 레거시 하위 폴더에 묻힌 규정 준수 조항, 그리고 그녀 없이는 딜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데 너무나 필사적이어서 그녀가 여전히 마지막 관문을 여는 유일한 열쇠를 쥐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한 명의 자신감 과잉인 남자. 박서연은 다시 차를 한 모금 마셨다. 그녀는 복수가 필요 없었다. 그저 그들이 계속해서 눈가리개를 한 채 그녀가 짖지도 않았고 굳이 울타리를 쳐주지도 않은 절벽을 향해 걸어가기만 하면 되었다. 성과 주시 이메일은 목요일에 도착했다. 상한 초밥이나 예고 없는 뇌우처럼 제목도 없이 그저 최민준을 참조로 건 인사팀의 무미건조한 메모였다. 거기에는 박서연의 새로운 구조에 대한 참여도와 적응력에 대한 모호한 우려사항들이 나열되어 있었다. 그녀는 3번을 읽었다. 모든 줄에서 수동 공격적인 표현이 뚝뚝 떨어졌다. 전략적 재편에 무관심해 보임, 재할당된 새로운 역할을 맡기를 꺼려함, 팀 회의에서 상향 피드백 부재, 지난 2주간 회의에 초대조차 하지 않았고 그녀에게 재할당된 역할이 빌어먹을 프린터 토너 재고 관리였던 것을 생각하면 기가 찰 노릇이었다. 박서연은 답장하지 않았다. 개인 아카이브에 전달하지도 않았다. 그저 자신의 타임라인 기록에 한 줄을 추가했다. 오전 96. 성과 주시 시작. 모호한 지표. 예상했던 바. 그리고 창을 최소화하고 새 창을 열었다. 검증자 루프 및 위험 신호라는 이름의 체크리스트였다. 아직 신호는 없었다. 시스템이 미결제 청구서를 정산하는 데는 72시간이 더 걸릴 것이다. 그녀는 거의 똑딱거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한편 사무실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움직였다. 최민주는 그거만한 발걸음으로 운영팀을 활보하며 감히 묻는 멍청한 사람들에게 자신을 최고 비전 책임자라고 소개했다. 그는 회의를 위한 회의를 열었고
직책을 뒤섞고 조직도에 화살표를 추가하는 것에 불과한 파트너 순환 이니셔티브에 서명했다. 마치 크레용 한 상자를 든 초등학생처럼 박서연의 새로운 사소한 역할은 조달 요청을 감독하고 50만 원 미만의 공급업체 간식을 승인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녀는 투명 인간이 가장 잘하는 일을 했다. 그녀는 들었다. 그녀는 지켜봤다. 그리고 조용한 의심의 씨앗을 뿌리기 시작했다. 시작은 갓 대학원을 졸업한 주니어 분석가 유진 씨였다. 그녀는 예산안을 박서연의 책상 위로 밀며 물었다. 이거 서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박서연은 힐끗 보았다. 네. 자리 숫자가 예비로 표시되어 있었지만 파란 잉크로 서명되어 있었다. 결제 경로 확인했어요? 유진 씨는 망설였다. 안 한 것 같아요. 이 팀장님이 괜찮다고 해서요. 박서연은 서류를 돌려주었다. 그럼 이 팀장님이 서명하면 되겠네요. 유진 씨는 잠시 얼어붙어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같은 날 조달팀의 다른 주니어 직원이 공급업체 계약서를 들고 왔다. 증인 서명만 하나 필요해서요. 업무 종료 시간까지 마감하라고 재촉해서요. 박서연은 문서를 훑어보고 눈썹을 치켜 올렸다. 왜 이렇게 서두르죠? 직원은 어깨를 으쓱했다. 새로 온 분이 다 통상적인 절차라고 해서요. 박서연은 여백을 가리켰다. 통상적인 절차라면 순지급 조건 조항을 건너뛰지 않았겠죠. 그는 멍하니 쳐다봤다. 아, 그녀는 계약서를 돌려주었다. 무언가 서두르는 느낌이 들면 누군가 겁먹었다고 생각해요. 그날 밤 그녀는 기록을 업데이트했다. 직원들의 질문 증가, 패턴상 우회 문화 시사, 최민준 팀의 내부 안전장치 부재. 금요일이 왔다. 비가 오고 느릿한 뼛속까지 스며드는 중부지방의 우울함 같은 날이었다. 박서연은 받은 편지함을 열고 몇 주 동안 보지 못했던 이름을 발견했다. 윤상현 이사, 하늘캐피탈 파트너. 제목, 별일 없으시죠? 안에는 단 한 문장이 있었다. 박 차장님의 부재가 느껴집니다. 괜찮으시길 바랍니다. 박서연은 잠시 동안 그 메시지를 응시했다. 커서가 그의 말 아래에서 심장 박동처럼 깜빡였다. 그녀는 답장을 쳤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서명도 맥락도 없었다. 그녀는 윤 이사가 이해할 것을 알았다. 그들은 2번의 주요 감사를 함께 했고 21년에는 규제 당국의 불시 점검을 함께 버텨냈으며 이사회의 절반이 공항 라운지에 갇혀 있는 폭설 속에서 일 700억 원짜리 딜을 성사시켰다. 그는 똑똑했고 올바른 방식으로 의심이 많았다. 그는 지켜보고 있습니다가 무슨 의미인지 알 것이다. 그녀는 보내기를 눌렀다. 10초 후 그녀는 그 이메일을 암호화된 아카이브로 옮겼다. 그리고 몇 주 만에 처음 하는 행동을 했다. 그녀는 일어섰다. 박서연은 휴게실로 걸어가 갓 내린 커피를 한 잔 따르고 카운터에 기댔다. 2명의 인턴이 그녀의 존재를 알아차리고 갑자기 대화를 멈추기에 충분한 시간 동안 그녀는 미소 지었다. 침묵은 더 이상 그녀 주위에만 머물지 않았다. 그것은 메아리치기 시작했다. 월요일이 되자 IT팀의 누군가가 검증 토큰의 권한 불일치를 발견했다. 심각한 것은 아니었다. 그저 조용한 시스템 로그가 미확인 인증자 아이디, 그녀의 아이디를 감지한 것뿐이었다. 티켓은 생성되지 않았지만 감사 추적은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들이 모두 행진하고 있는 절벽은 조금 더 가까워졌다. 경고 알림은 오전 6시 43분에 도착했다. 사무실의 나머지 사람들이 아직 베개에 침을 흘리며 자고 있을 시간이었다. 박서연은 이미 책상에 앉아 있었다. 사람들의 고개를 돌리게 하지만 결코 칭찬은 받지 못하는 그런 이른 출근이었다. 그녀는 그런 점이 좋았다. 텅 빈 사무실, 식은 커피, 완전한 통제. 메시지는 내부 시스템에서 온 것이었다. 밤사이에 실행된 자동 보안 감사. 제목 검증 예외. 인증자 플래그 아이디 PSY 728. 그녀는 아무런 의식 없이 그것을 열었다. 시스템 노트, 거래, 공급업체 청구서 44B.
금액 130억 원. 승인 시도 오전 3시 14분. 사용자 M. 트레이비스. 상태 미완료. 필수 검증자 토큰 보유자 PSY 728 누락. 예외 등급 B로 기록. 규정 준수팀 통보 대기. 박서연은 겉으로 반응하지 않았다. 심박수가 뛰지도 손이 떨리지도 않았다. 그저 천천히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창을 최소화한 뒤 자신의 기록을 다시 열었다. 새로운 항목 오전 6:43 시스템 알림 130억 청구서 검증자 토큰 누락 처리되었으나 승인되지 않음. 그녀는 알림을 전달하지도 법무팀에 알리지도 심지어 인쇄하지도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시스템이 말했고 시스템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최민주는 컨퍼런스 콜에서 거들먹거리고 부서 이름을 바꾸고 복도 TV에 슬로건을 붙일지는 몰라도 그 어떤 것도 그가 이 건물 주소록에 이름이 오르기도 전에 그녀가 구축하는 데 일조했던 백엔드 로직을 다시 쓸 수는 없었다. 그리고 바로 지금 그 백엔드는 결코 받지 못할 서명을 갈망하고 있었다. 한편 그의 코너 오피스 유리벽 너머로 최민준의 목소리가 마치 중고차 판매원이 셰익스피어를 연기하듯 스피커폰에서 터져 나왔다. 아니, 보세요. 규정 준수는 이미 다 내재되어 있다고요. 그는 상대방에게 선언했다. 아마도 40만 원짜리 헤드셋에 대고 비명을 지르지 않으려 애쓰는 사모펀드의 주니어 임원일 것이다. 우리 팀은 애자일 합니다. 승인 절차를 과도하게 복잡하게 만들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는 빠르게 움직입니다. 박서연은 복도 건너편에서 그를 지켜봤다. 마치 링크드인 프로필 사진을 찍는 것처럼 서 있었다. 한 손은 주머니에, 턱은 살짝 들고 나는 평생 회계 장부를 맞춰본 적이 없지만 번 레이트번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한다고 외치는 듯한 자세였다. 그는 말하면서 서류 폴더를 연극적으로 흔들었다. 그녀는 그 서류를 알아보았다. 한때 그녀의 책상 위에 놓여 있던 바로 그 딜 패킷이었다. 그녀는 손을 흔들어 주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거래 흐름 로그를 불러왔다. 아니나 다를까 130억 원짜리 청구서는 밤사이에 회계팀에 의해 처리됨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아마도 월말 보고서가 이사회에 올라가기 전에 장부를 정리하려 했을 것이다. 하지만 상태는 여전히 붉게 빛나고 있었다. 최종 상태, 미승인. 검증자 토큰 인증 대기, PSY 728. 그녀는 백엔드 감사 뷰어를 열고 훨씬 더 좋은 것을 발견했다. 지난 36시간 동안 최민준의 계정에서 4차례의 개별적인 재정의 시도가 있었다. 모두 실패했고 각각 기록되었으며 각각 타임스탬프가 찍혀 있었다. 그녀는 미소 지었다. 아주 잠깐. 눈에는 미치지 않고 마치 저격수가 사거리를 찾은 것처럼 눈매만 팽팽하게 만드는 그런 미소였다. 운영팀으로 돌아오자 주니어 팀은 불안한 위성처럼 그녀 주위를 맴돌았다. 그들은 정확히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몰랐지만 마치 토네이도 전의 기압처럼 그것을 느낄 수 있었다. 유진 씨가 지나가다 박서연에게 불안한 시선을 던지며 속삭였다. 재무팀이 난리 났다고 들었어요. 박서연은 하던 일을 멈추지 않았다. 그래요? 처리 지연이 있대요. 최 이사님은 인프라 탓을 하고 있고요. 박서연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껐다 켜보라고 하지 그래요. 유진 씨는 눈을 깜빡였다. 박서연은 화면으로 돌아갔다. 몇 분 후 또 다른 알림이 울렸다. 몇 주 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레거시 규정 준수 대시보드에서 온 것이었다. 새로운 알림, 감사 트리거 발동, 피의 검토건 수동 개입 요청으로 격상. 그것은 그녀가 3개의 하위 메뉴 깊숙이 숨겨 작성했던 조항이었다. 50억 원 이상의 거래가 단일 지점 검증자 그녀로부터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시스템은 그 실패를 개입 상태로 격상하고 인간의 검토가 있을 때까지 모든 후속 조치를 동결시킨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그리고 일단 개입 상태가 되면 단 2사람만이 그것을 풀 수 있었다. 원 인증자 또는 이사회의 투표. 박서연은 파일에 한 항목을 더 추가했다. 개입 상태 발동.
72시간 내 이사회 통보 예상. 그녀는 창을 닫고 등을 기대고 침묵의 무게가 갑옷처럼 그녀를 감싸게 내버려 두었다. 떠들게 내버려둬라. 허둥대게 내버려둬라. 그녀는 목소리를 높일 필요가 없었다. 그녀가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뿐이었다. 월요일 아침, 최민주는 마치 기업의 암을 치료한 것처럼 복도를 활보하며 최상의 컨디션을 보였다. 무언가를 성사시켰다고 생각할 때마다 짓는 그 느끼하고 자기만족적인 미소를 드러낸 채 그는 블루투스 헤드셋에 대고 업데이트를 외치고 허락도 없이 사람들의 등을 두드리고 마치 벽이 채용 광고라도 촬영하는 것처럼 완벽한 시너지 정렬이나 운영 청신호 같은 문구들을 던졌다. 오전 9시 3분 전사 이메일이 모든 사람의 받은 편지함에 도착했다. 제목, 공지 최종 인수 현황, 하늘캐피탈, 팀원 여러분, 모든 규정 준수 절차가 완료되었으며 하늘캐피탈과의 최종 계약 마감을 위해 순조롭게 진행 중임을 자랑스럽게 공유합니다. 이 일을 가능하게 도와주신 모든 분들, 특히 운영팀의 새로운 애자일 리더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기세를 몰아 강력하게 마무리합시다. 최민준, 드림. 박서연은 한쪽 눈썹을 치켜 올리고 아주 천천히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그것을 읽었다. 웃지도 찡그리지도 않았다. 그저 시스템 대시보드를 열고 검증자 포털을 새로 고침했다. 상태, 청구서 44B 미승인, 인증자 PSY 728, 재정의 시도 6회, 마지막 시도, 오전 84 사용자 M, TLES, 결과 실패의 서명, 불일치. 그는 여전히 그것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었다. 여전히 실패하면서. 하지만 이제 그는 투자자들에게 일이 끝났다고 말했다. 최민주는 그저 오만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방사능 물질이었다. 오전 10시 17분, 박서연은 자신의 규정 준수 아카이브 별칭을 통해 라우팅된 암호화된 메시지를 받았다. 발신인은 하늘캐피탈이었다. 제목, 최종 검증 인증서 상태 문의. 내용은 짧고 외과 수술처럼 정확했다. 박 차장님, 귀사팀으로부터 모든 검증이 완료되었다는 확인을 받았습니다. 최종 자금 집행에 앞서 기존 프레임워크에 따른 차장님의 인증자 서명이 필요합니다. 검증 완료 여부를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까? 윤상현 드림. 그녀는 답장하기 전에 1분 동안 메시지를 응시했다. 그리고 시계 제작자 같은 정밀함으로 답장을 작성했다. 윤 이사님, 검증 완료를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 첨부된 메모에서 제8.1조 단일 지점 인증자 프로토콜에 대한 개요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 토큰은 현재 활성화 상태이며 어떠한 승인도 허가된 바 없습니다. 박서연 드림. 그녀는 메모를 첨부했다. 2페이지. 빽빽하지만 깔끔했다. 군더더기 없이 벨벳에 쌓인 법적 근거였다. 내부 통제 조항 8.1. 제목, 단일 지점 인증자 프로토콜. 50억 원을 초과하는 인수, 합병 또는 자산 이전에서 내부 검증 구조가 재편될 경우 규정 준수 관리 연속성 보존을 위해 단일 지점 인증자 SBC 지정을 사용할 수 있다. SBC는 위조 및 양도가 불가능한 시스템 토큰을 통해 최종 디지털 승인을 발행해야 한다. SBC 승인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해당 거래는 미검증으로 분류되어 동결 대상이 된다. 토큰 비보유자에 의한 재정의 시도는 개입 상태를 초래하며 이사회에 자동 경보가 발령된다. 기록상 인증자 박서연 토큰 아이디 PSY 728. 메모는 거기서 끝났다. 그녀는 최민준을 참조에 넣지 않았다. 법무팀도 넣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오전 11시 12분, 그녀는 하늘캐피탈의 시니어 파트너로부터 수신 확인을 받았다. 11시 15분, 그녀의 전화가 발신자 표시 제한 번호로 울렸다. 그녀는 받지 않았다. 대신 윤 이사에게 세 단어의 문자를 보냈다. 관리 연속성, 그리고 화면을 끄고 산책에 나섰다. 복도 저편에서는 최민준이 고위직 누군가와 통화하며 유리병 너머로 격렬하게 손짓하고 있었다. 그녀는 몇 마디를 들었다.
아니요, 그 사람은 이제 관여도 안 해요. 레거시 프로토콜이라고요. 그거 다 폐지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데 저희 쪽은 전부 청신호입니다. 그는 그녀가 지나갈 때 마침 돌아보더니 마치 규정준수 시한폭탄이 아니라 아이스크림 가게를 관리하는 사람처럼 그녀에게 엄지를 치켜 세웠다. 그녀는 거의 친절하게 한번 고개를 끄덕여 주었다. 오후 2시 47분 검증 시스템에서 2차 경보가 발동했다. 제목 개입 보류 실행, 이사회 통보 개시, 그리고 맨 아래 인증자 입력 대기 중이라는 문구가 떠 있었다. 박서연은 책상으로 돌아와 서랍에서 작은 메모장을 꺼내 맨 위에 한 줄을 휘갈겼다. 집에 불이 났을 때는 굳이 노크할 필요가 없다. 그녀는 더 이상 이메일을 보내지도 기록을 업데이트하지도 않았다. 그저 키 큰 풀숲의 포식자처럼 아주 고요히 앉아 자신이 단 한 번도 언급한 적 없는 폭풍이 하늘을 가르기 시작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딜이 마감되기로 한 날 아침, 건물은 마치 고압력 밥솥처럼 느껴졌다. 세계층 위에서 근무하는 양복쟁이들이 갑자기 클립보드와 카페인으로 인한 초조함을 안고 운영팀 주변을 서성거리며 마치 인질 협상이 진행 중인 것처럼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사무실 화분조차 그 긴장감에 시드는 것 같았다. 오전 8시 정각. 하늘캐피탈 팀이 최종 계약콜에 접속했다. 카메라는 켜져 있었고 미소는 가짜였다. 물론 박서연은 참석하지 않았다. 그녀는 초대받지 못했다. 준비 이메일에서조차 언급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이름은 곧 지옥 같은 재등장을 앞두고 있었다. 8시 17분 법무팀이 중단을 선언했다. 잠시 멈춤이 아니라 완전한 중단이었다. 스피커에서 흘러나온 목소리는 회사의 내부 변호사 중 한 명인 홍지윤 변호사의 것이었다. 꼼꼼하고 무자비하며 즉흥적인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이었다. 그녀는 마치 진술이 아니라 판결을 내리려는 것처럼 목을 가다듬었다. 진행하기에 앞서 그녀는 메스처럼 차분하게 말했다. 저희 쪽에 장애물이 발생했습니다. 최민주는 눈을 깜빡였다. 장애물이요? 누구로부터요? 홍 변호사는 감정 없이 대답했다. 귀사 자체 시스템으로부터요. 그녀는 키를 몇 번 두드렸다. 공유 화면에 창이 하나 열렸다. 하늘 캐피탈의 인수 포털이 단 하나의 필드에서 멈춰 있었다. 인증자 검증 필요라는 제목의 박스. 그 아래 서명란, 한 사람의 이름, 박서연 토큰 아이디 PSY 728, 상태, 미승인. 두 번째 박스가 나타났다. 제8.1조 단일 지점 인증자 프로토콜 발동. 거래 아이디 44B. 금액 130억 원. 현재 상태 미승인. 리스크 결제 차단. 홍 변호사의 목소리는 변함이 없었다. 개입 잠금 상태에서는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인증자의 토큰은 여전히 활성 상태이며 이 조항 하에서는 어떠한 재정의 권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최민준의 턱 근육이 너무 세게 움직여서 부서질 것처럼 보였다. 자, 잠깐만요. 그는 이미 마이크를 음소거하느라 허둥대며 중얼거렸다. 이건 기술적인 오류입니다. 낡은 프로토콜이라고요. 그 사람은 이제 이 딜의 일부도 아니에요. 그녀가 등록된 인증자입니다. 홍 변호사가 대답했다. 레거시든 아니든 조항은 구속력이 있습니다. 귀하는 재정의를 6번 시도했고 모두 실패했습니다. 그 부분은 그녀가 강조해서 말했다. 공유 화면에 모든 재정의 시도를 보여주는 로그가 번쩍이며 열렸다. 재정의 시도 1, M. 트레이비스 거부됨. 재정의 시도 2, M. 트레이비스 거부됨. 재정의 시도 6, M. 트라이비스 거부됨. 경고. 보안 격상 발동. 하늘 캐피탈의 파트너 윤상현 이사가 음소거를 풀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절제되어 있었다. 최 이사님, 저는 규정 준수가 완료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보니 그게 사실이 아니었군요. 만약 시스템이 이걸 통과시켰다면 정확히 어떻게 할 계획이었습니까? 최민지는 더듬거렸다. 저희는 그 토큰이 만료될 거라고 가정했습니다.
그 역할을 폐지했으니까요. 그녀는 더 이상 현역이 아닙니다. 윤 이사의 말투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이상하군요. 그녀는 어제 제 이메일에 메모와 함께 답장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사님의 이메일은 답장을 받지 못했더군요. 최민준의 얼굴이 진홍색으로 달아올랐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분만 주십시오.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아니요, 못합니다. 홍 변호사가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은 인증자가 아닙니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세계층 아래 자신의 책상에 조용히 앉아있던 박서연은 이제 미지근해진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대시보드를 새로 고침했다. 상태 제8.1조 잠금 발동 마지막 재정에 오전 8:18 시스템 응답 권한 거부 다음 조치 인증자 승인 또는 이사회 투표 그녀는 자신이 접근 권한이 없어야 할 내부 슬랙 채널이 잡담으로 폭발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누구 박 차장님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 왜 그 사람 토큰이 아직 살아있는 거야? 최 이사님은 결제받았다고 했는데 이것 때문에 마감 늦어지는 거야? 우리 이미 마감 전 매출로 잡았는데. 박서연은 개인 기록을 열고 새로운 한 줄을 입력했다. 오전 8:22 전체 시스템 중단. 최민준 노출됨. 공식적인 격상 임박. 위층에서 최민준은 작고 광적인 원을 그리며 서성이고 있었다. 그냥 그 사람 토큰을 수동으로 제거하면 안 됩니까? IT에서 재정의할 방법이 있겠죠. 그렇죠. 홍 변호사는 눈에 미치지 않는 반쪽짜리 웃음을 지었다. 단일 지점, 인증자 토큰의 수동 재정의는 사베인스 옥슬리법 위반입니다. 제가 법규를 읽어드릴까요? 아니면 하늘캐피탈 변호사들에게 보내드릴까요? 통화의 침묵은 동굴처럼 깊었다. 최민주는 마침내 누군가 발밑에 바닥을 빼낸 것처럼 힘없이 주저앉았다. 그의 허세는 사라졌다. 더 이상 비즈니스 용어도 능글맞은 거만함도 없었다. 그는 방 건너편의 거대한 디지털 화면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돌에 새겨진 판결문처럼 한 사람의 이름이 얼어붙어 있었다. 박서연, 토큰 보유자. 조치 필요. 이제 아무도 웃지 않았다. 박서연은 목소리를 높일 필요가 없었다. 시스템이 그녀를 대신해 말했다. 전화는 오전 10시 3분에 걸려왔다. 법무팀도 하늘캐피탈도 아니었다. 이사회에서 직접 온 것이었다. 박서연은 벨이 2번 울리게 내버려둔 뒤 받았다. 그녀는 그 번호를 알아보았다. 한선주 회장. 가칠한 페인트 밑에 피냄새를 맡을 줄 알 만큼 노련하고 위기 상황에서는 항상 두수 앞을 내다보는 인물이었다. 두 번째 기회는 믿지 않지만 배가 부딪히기 전에 빙산을 발견하는 사람들에게는 약한 그런 종류의 경영자였다. 박 차장. 한 회장이 서두 없이 또렷한 목소리로 시작했다. 상황이 발생했소. 박서연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하늘캐피탈 인수가 전면 동결 상태여. 그쪽 법무팀이 불쾌해하고 있소. 박서연은 침묵을 지켰다. 현재로서는 박 차장이 승인을 허가할 수 있는 유일한 인증자라고 하던데 맞소? 맞습니다. 즉시 컨설턴트로 영입하고 싶소. 보수는 지급할 것이고 박서연은 동요하지 않았다. 제 요율이 적용될 겁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한 회장은 재빨리 적응했다. 알겠소. 그 요율이 어떻게 되지? 2,500만 원입니다. 박서연이 침착하게 말했다. 월급이 아니라 1급으로요. 또 다른 침묵. 길지 않았다. 한 회장은 비웃지도 않았다. 줬소. 그리고 또 박서연은 등을 기댔다. 목소리는 일출처럼 고요했다. 분기 말까지 이사회 접근 권한을 요구합니다. 모든 전략회의에 대한 참관 권한, 그리고 질문을 받았을 때 발언할 수 있는 권리도요. 의결권 있는 자리는 아니고? 아니요, 아직은요. 한 회장은 숨을 내쉬었다. 조건을 서면으로 보내주시오. 1시간 내로 비밀 유지 계약서, NDA를 작성해서 보내겠소. 박서연은 이미 이메일을 열어두고 있었다. 회장님 편지함에 도착해 있을 겁니다. 협상은 없었다. 역제안도 없었다. 답장은 10시 14분에 돌아왔다. 동의함. 오전 10시 20분
비공개 긴급회의가 소집되었다. 박서연은 원격으로 접속했다. 비디오 없이 그저 방을 내려다보는 조용한 신처럼 거대한 평면 스크린에 작은 글씨로 그녀의 이름만 떠 있었다. 최민주는 이미 앉아 있었다. 얼굴은 붉어졌고 셔츠 단추는 풀려 있었으며 20분 만에 5년은 늙어버린 듯한 그의 부하 2명이 양옆을 지키고 있었다. 한 회장이 마지막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태블릿을 테이블에 놓고 최민준을 똑바로 쳐다봤다. 나가주시오. 최민준은 얼어붙었다. 저는 CEO 대행입니다만 당신은 지난 10년간 우리가 겪은 최악의 규정 준수 위반을 감독했소. 한 회장이 말을 잘랐다. 이 논의에 당신은 필요 없소. 필요하면 부르겠소. 그는 천천히 일어섰다. 뻣뻣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체면을 차리려 애썼고 마치 자신의 처형장으로 호송되는 사람처럼 걸어나갔다. 잠시 후 박서연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다. 차분하고 외과 수술처럼 정확했다. 접속했습니다. 박 차장. 한 회장이 이제 방 전체를 향해 말했다. 하늘캐피탈 인수를 마무리하는데 필요한 유일한 검증 토큰을 보유하고 있소. 그녀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컨설팅 계약에 동의했소. 1급 2,500만 원. 또한 2분기 남은 기간 동안 모든 이사회 회의를 참관할 것이요. 몇몇 이사들이 시선을 교환했지만 아무도 항의하지 않았다. 그들은 알았기 때문이다. 그 방에 있는 모든 사람이 로그를 보았다. 모든 사람이 하늘캐피탈 변호사가 그녀의 서명 없이는 진행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모든 사람이 최민준이 기본적인 질문에 오래된 과자처럼 부서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이사 중 한 명이 헛기침을 했다. 박 차장 딜을 승인해 줄 겁니까? 박서연은 대답하기 전에 3초간 길게 기다렸다. 제가 모든 것을 제대로 검토한 후에 할 겁니다. 그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소. 한 회장이 말했다. 그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즉시 제공하도록. 건물 건너편에서 최민주는 홀로 회의실에 앉아 휴대폰을 응시하며 속삭임과 붉은 느낌표로 폭발하는 슬랙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하늘캐피탈의 내부 요약 보고서에 이미 리더십이 내부 통제를 인지하지 못했거나 딜을 서두르기 위해 승인을 위조할 의사가 있었음. 두 경우 모두 용납 불가라는 치명적인 문구가 포함된 것을 몰랐다. 그는 한 회장이 이미 그의 성과 파일에 신뢰 상실이라는 꼬리표를 붙인 것을 몰랐다. 그리고 그는 2계층 아래에서 박서연이 방금 보안규정 준수 서버실에 자신의 키카드를 꽂았다는 사실을 절대로 몰랐다. 42일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마치 수술대에 접근하는 외과 의사처럼 깜빡이는 불빛들 사이를 걸었다. 차분하고 정확하며 치명적으로. 복수 연설도 내가 뭐라고 했어 라는 말도 없었다. 오직 침묵과 너무나 여러 번 과소평가당했던 사람의 무게만이 있었다. 금고는 다시 열렸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녀가 조건을 정하는 사람이었다. 긴급 이사회 콜은 오후 4시 정각으로 잡혔다. 아웃룩 일정표도 안건도 없었다. 오직 대문자 하늘캐피탈 긴급 중단이라는 제목뿐이었다. 모두가 5분 일찍 접속했다.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평소 비즈니스 용어 뒤에 숨던 얼굴들이 이제 결과에 의해 퍼숙해져 있었다. 법무팀은 이미 들어와 있었다. 한선주 회장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긴 호두나무 테이블 정중앙에 앉아 있었고 그녀의 태블릿은 칼날처럼 빛나고 있었다. CFO는 그녀의 오른쪽에 앉아 마치 고해성사를 준비하는 사람처럼 팔꿈치를 테이블에 올리고 손을 모으고 있었다. 그리고 41분 그가 접속했다. CEO 오진석. 그는 2주간의 지중해 요트 휴가에서 갓 돌아와 피부는 그을렸고 미소를 짓고 있었다. 리넨 셔츠에 합병이 성사된 후에나 살 법한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다. 그는 코코넛 워터병을 한 모금 마시고 카메라 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좋습니다. 그가 쾌활하게 말했다. 이세를 착륙시켜 봅시다. 아무도 웃지 않았다. 한선주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다. 오 대표, 하늘캐피탈 인수가 동결됐소. 그는 눈을 깜빡였다. 동결?
무슨 소리요? 동결이라니? 최 이사가 어제 청신호 이메일을 보냈잖소. CFO는 고개도 들지 않았다. 최 이사가 승인 프로토콜을 무시했습니다. 시스템이 거래를 거부했습니다. 최종 130억 원 자금 집행이 막혔습니다. 오진석은 선글라스를 살짝 내렸다. 잠깐, 뭐라고? 왜 빌어먹을 아직도 그걸 해결 못한 거요? 왜냐하면 CFO가 차분하게 말했다. 유일하게 권한 있는 인증자가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오진석이 코코넛 워터를 마시던 중 얼어붙은 순간이었다. 표정을 읽을 수 없었다. 죄송한데 누구라고요? 한선주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태블릿을 탭하자 화면이 업데이트되었다. 박서연의 이름이 공유 화면에 48포인트 글꼴로 나타났다. 박서연, 인증자, 제8.1조 활성. 오진석은 한숨과 기도 사이 어딘가에 소리를 냈다. 제발, 제발 그녀에게 돈을 지불했다고 말해주시오. 한 박자의 침묵이 흘렀고 그때 또 다른 목소리가 통화에 참여했다. 박서연이었다. 접속했습니다. 그녀는 마치 방금 전체 작전을 급정지시킨 장본인이 아닌 것처럼 차분하고 고요하게 말했다. 오진석은 자세를 바로잡았다. 박 차장, 이봐요. 나는 박 차장이 아직 이 딜에 관여하고 있는 줄 몰랐소. 분명히 소통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군. 그녀가 부드럽게 말을 잘랐다. 소통 착오는 없습니다, 오 대표님. 오직 최민준과 대표님께서 결코 읽지 않은 메모만 있을 뿐입니다. 그는 입을 열었다가 닫았다. 박서연은 계속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또렷했지만 잔인하지는 않았다. 검증을 원하신다면 해드리겠습니다.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사회가 몸을 기울였다. 한선주 회장은 눈을 가늘게 뜨고 지켜보았다. 박서연은 동요하지 않았다. 제자리를 주세요. 영구적인 이사직으로요. 통화의 침묵은 콘크리트를 깨뜨릴 수 있을 정도였다. 오진석은 마치 카메라 밖에 누군가가 자신을 구해줄 것처럼 옆을 힐끗 보았다. 아무도 구해주지 않았다. 좋소. 마침내 한선주 회장이 말했다. 즉시 효력 발생. 이사회에 온 걸 환영하오, 박 이사. 박서연은 한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지금 검증하겠습니다. 그녀는 의기양양해하지도 미소 짓지도 않았다. 그저 보안 단말기로 손을 뻗어 토큰을 입력하고 승인을 제출했다. 한 줄의 코드, 하나의 서명. 하늘 캐피탈 딜은 20초도 안 되어 다시 온라인 상태가 되었다. 규정 준수 승인 완료. CFO가 확인했다. 거래 잠금 해제. 하늘 캐피탈의 통보 완료. 박서연은 다시 자신을 음소거했다. 통화는 5분 후에 끝났다. 아무도 최민준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회사 전체의 급하급 효과는 충격파처럼 퍼졌다.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다. 그들이 밀어냈던 사람이 그녀를 지웠던 사람들 위로 올라섰다는 소문이. 박서연은 이전처럼 조용히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다. 팡파르도 행진도 없었다. 그녀는 새 파일을 열어 제목을 이사회 세션일 노트라고 정하고 타이핑을 시작했다. 오직 그러고 나서야 그녀는 자신에게 속삭였다. 나더러 뒤로 빠져 있으라고 했지.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맴돌았다. 그렇게 했어. 그녀는 저장을 눌렀다. 그랬더니 이게 내 무릎 위로 굴러 떨어지네. 옛 사무실 시절의 전설적인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이 통쾌한 반란의 스위치가 계속 켜지도록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전 상사는 지금쯤 불안에 떨고 있을 겁니다.